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의 주제는 스마트 투자의 정석입니다. 단순히 수익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행동 재무학, 그리고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배분의 핵심을 이해하고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 논리, 지배원리와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지배원리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자산을, 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자산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효율적인 선택들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효율적 투자선입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바로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 최적의 기대 수익을 내는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평균 회귀의 원리입니다. 자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극단적인 과열이나 과매도 구간을 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평가된 자산을 추격 매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평균 회귀의 힘을 수익으로 연결하십시오. 다만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변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동 재무학의 관점에서 투자자가 흔히 겪는 오류와 심리적 편향을 다룹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나 확증 편향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자신의 투자 심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 인지하고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투자의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숫자를 읽는 법,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차이입니다. 50% 수익 뒤에 50% 손실이 오면 산술평균은 0%지만 실제 자산은 25%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하평균, 즉 복리 수익률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하평균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낮아지므로 실제 성과를 왜곡 없이 확인하려면 반드시 기하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십시오. 평균값과 중위값의 구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은 극단적인 수익률인 아웃라이어에 의해 왜곡되기 쉽습니다. 펀드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자산 분포를 분석할 때는 실제 다수의 투자자를 대변하는 중위값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의 핵심 지표인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두 자산이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냅니다. 1이면 완전히 같이 움직여 분산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대로 움직여 분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조합할수록 포트폴리오의 흐름은 훨씬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자산 간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내 주식과 선진국 주식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함께 담아도 분산 효과가 낮다는 뜻이죠. 반면 국채는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포트폴리오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금은 대부분의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므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변동성을 관리하는 4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정기 리밸런싱으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자동화합니다. 둘째,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을 분산합니다. 셋째,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변동성 타겟팅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급락에 대비해 항상 현금 버퍼를 유지하는 유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손실 복구의 비대칭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50% 손실을 보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큰 손실을 방어하는 것이 장기 투자 성과에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들입니다.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베타는 시장 민감도를 보여줍니다. 샤프 비율은 위험 대비 수익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며 최대 낙폭인 MDD는 내가 견뎌야 할 최대 고통의 크기입니다. VAR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범위를 알려줍니다. 환율 효과는 해외 투자 수익의 또 다른 변수입니다. 원화 약세일 때
해외 자산의 환산 수익은 커집니다. 환해지를 하면 환율 변동을 제거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환노출이 통화 분산 효과를 주어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안정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피와 환율은 역사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원화가 강세이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증시가 오르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글로벌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며 증시가 하락합니다. 우리 시장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민감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셰넌의 도깨비는 리밸런싱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자산 자체의 수익이 제자리여도 변동성이 큰 자산과 현금을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면 포트폴리오 전체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수익의 원천으로 바꾸는 리밸런싱의 마법을 잊지 마십시오. 켈리의 공식은 장기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이론적 최적 베팅 비중을 알려줍니다. 승률과 손익비를 활용해 자산 배분 비중을 정량적으로 설계할 수 있죠. 다만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전에서는 이 비중의 절반이나 쿼터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투자, 포뮬러 플랜입니다. 평가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액법, 비중을 맞추는 정률법,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변동 비율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규칙은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와 탐욕을 차단하는 훌륭한 안전장치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시간입니다. 72의 법칙에 따르면 연 8% 수익을 낼 경우 자산이 2배가 되는데 딱 9년이 걸립니다. 복리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학적 계산을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성장이 가속화되는 경제적 물리 법칙입니다. 생애 주기에 맞춘 자산 배분 전략인 글라이드 패스입니다. 젊을 때는 위험 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 변동성을 줄여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식 비중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설적인 포트폴리오들을 비교합니다. 경제의 모든 국면에 대응하는 영구 포트폴리오, 리스크 균형을 중시하는 올웨더 전략, 검증된 6040 전략, 그리고 실물 자산을 중시하는 탈무다 전략까지 자신의 투자 철학에 맞는 설계를 선택하십시오. S&P 500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경기 국면에 따라 주도하는 섹터가 바뀝니다. 회복기에는 소비재, 확장기에는 기술주와 금융주가 힘을 얻죠. 다만 섹터 로테이션은 지나고 나서야 명확해집니다. 예측하기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실전 ETF 포트폴리오 예시입니다. 미국 주식과 채권,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금과 리츠를 조합한 형태입니다. 핵심은 낮은 보수의 ETF를 활용하고 자신만의 목표 비중을 설정해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구성은 하나의 예시일 뿐 본인의 목표와 위험 성향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공격형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변동성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성장주와 기술주 비중을 높여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 과열 시 리스크를 통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원금 보전이 최우선인 투자자에게 권합니다. 국채와 예금성 자산 비중을 높여 변동성을 낮추고 배당주와 금을 섞어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최소한의 성장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비용과 세금 최적화는 실질 수익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용 보수를 낮추고 매매 회전율을 줄여 세금과 거래 비용을 아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수익률을 방어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미래 가치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철학적 성찰입니다. 투자는 현재의 만족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복리는 결국 시간과 인내라는 자산을 화폐로 환산하는 과정이죠. 투자는 단순히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태도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강연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분산과 상관관계로 위험을 낮추고 리밸런싱과 켈리의 원리로 변동성을 수익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생애 주기에 맞춘 자산 배분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